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 자, 오늘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미국이 대중국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미 의회에 이제 뭐 그런 그런 것들 의회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행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선언문을 이제 폼페오 장관이 읽었습니다. 연설을 했죠. 그 연설문, 선언문이 원본은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문이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미국 법무부가 중국 공산당 침투와의 전쟁 선포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거는 뭐 다 이야기 들으셔서 아실 거다. 그리고 FBI도 이제 중국의 간첩들 다 색출하고 있고,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도 뭐 체포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휴스턴인데, 휴스턴이 우주기지가 있습니다. 그 정유 공장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셰일가스 정제 기술이라든지 셰일 오일 정제 기술, 뭐 우주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훔쳐가는 걸로 해가지고 영사관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 바꿀 것이다. 7월 26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산당 정권교체 의지 노골적 표출하고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연설을 지금 닉슨 도서관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 내 서열 넘버 3죠.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런데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28분의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51년 동안 추진해온 포용 정책의 종언을 고언하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대신 계속 중국 공산당, CCP, 중국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썼고, 시진핑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권을 겨냥한 결별 선언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정권 교체에 미국이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공산당을 바꾸기 위해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이 중국 내에서 반 시진핑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정권을 전복시키겠다, 내전을 일으키겠다, 뭐 그렇게 선언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날 겁니다, 조만간에.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최근 발언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달 동안 이념 간첩활동 경제 분야에서 각각 중국의 행태와 문제점을 강도 높고 상세하게 제기했다. 중국에 대한 맹목적 포용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중국을 더 이상 정상국가로 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을 불신한다. 뭐 이런 수주일 전에 하와이에서 양재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외교 담당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양재철은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절대로 그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 국민과 손잡고 민주국가 동맹으로 중국 공산당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쭉 했고, 뭐 지금 움직여야 한다. 미루면 우리의 자유가 중국에 빼앗긴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도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유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공산중국이 우리를 반드시 바꿀 것이다. 과거 소련에 취했던 봉쇄 정책은 중국에 효과가 없다며 국제연합과 나토, G20 등을 활용하고 용기 있게 분명하게 방향을 취한다면 새로운 복합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연설의 오리지널 원문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야,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니 이때 우리의 손에 달려서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1942년에 6월 13일 날 보이스 오브 단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일본의 전체주의하고 싸울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래 하고, 그리고 민주 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위에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의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 수호, 이런 이 이야기, 왜 자유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 오리지널 원본은 그러니까 원천 소스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미국의 정치인들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기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미국이 중국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게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쪽 내각은 전부 다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고 이 중국 공산주의,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제 레닌이죠. 레닌이 10월 혁명을 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1917년 11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보시면 여기가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소비에트 연합이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6일 69년 동안 있었어요. 69년 동안 있었는데 얘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 한국이 88 올림픽 하니까 그거 보고 쇼크 받아가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야, 미국한테 붙어야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소련을 무너뜨리는 망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89년도에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세계 평양 학생 축전을 했다가 그 경제가 박살나가지고 90년대 초반부터 300만이 굶어 죽는 옥수수국에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89년도에 그 김수경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껴안고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임종석이가 김수경이를 갖다가 임수경 죄송합니다.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이죠. 간첩 혐의로 이제 징역도 살았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된 동유럽의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슬라바키아, 동독,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1946년 미군정청 조사에 따르면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엇일까?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다. 아니 평등하게 분배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좌파 정치인들 성착취하고 온갖 부정부패 비리,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말이 안 되죠. 김정은이 온갖 호화사치품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실체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974년에 김일성 교시가 남한의 교회를 파괴하라. 그래야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 목사님들, 그 좌파 목사가 있어요. 좌파 목사. 대한민국에 지금 신학 대학에서 성경 비판론을 가르친대요. 성경 비평학을 가르친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다
좌경화되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왜 대한민국의 교회 뭐 목사님들 거의 한 90% 이상이 있어요. 사이비라고 저기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그 사람 죽어간다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기도 하나 안 하고 도망가요. 왜? 좌파 성도들 떠난다고 성도 반이 나간다고. 아니 그러면 성도가 반이 나가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예배당은 대출 땡겨가 높게 지어놨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북한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자 하면 기도 안 해. 동성애가 퍼지고 있고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동성애가 퍼지고 있고 낙태가 퍼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비즈니스 센터가 된 거예요. 왜? 북한의 공작에 의해 가지고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다 없애는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차에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소련 공산당 총리 흐르시초프가 이런 이야기했는데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추진하고 하면서 교회를 탄압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교회 탄압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그리고 뭐 미투니 성추행 고소당하고 죽어서도 온갖 추잡한데 다 지금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지옥이지 뭐. 명예가 더럽혀졌으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1923년에 태평양 잡지에다 기고문을 썼습니다. 공산당의 당부당, 국가 지도자 중에서 공산당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하고 글을 쓴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자유를 공산주의하고 싸우자고 하는 그런 연설문은 이승만 대통령, 지가 아무리 잘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든 간에 오리지널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이고 원본은 이승만 대통령이 써놓은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야 임마 이 멍청한 새끼들아 임마 우리는 대통령이 1923년에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너희는 이제서 2020년이 됐어야 공산주의하고 싸우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국하고 도대체 지금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야. 이거 뭐 수준 차이가 나서 살겠냐. 한국 청년들이 미국 청년들 만나면 이런 멍청한 자식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 본성은 그렇게 가며 국민을 지배하는 사상 체계가 공산당이다. 그리고 자 공산주의가 이 20세기에 나라마다 사회마다 안이 전파된 곳이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이 쭉 긴데 뭐 제가 일단은 요점만 좀 읽어드릴게요.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 다가 평균히 나누어 맡긴 후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든지 일을 아니하든지 하여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느뇨.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게으른 가람뱅이를 먹여야 할 것이요. 가람뱅이는 차차 수요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국중에 가득할 것이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무상복지 아닙니까? 자본가를 없애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히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패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과 기업인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의 이용 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폐기하기는 어려우니 세법률로 제정하여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가들 다 두드리 잡고 있잖아요. 자본가들 때려잡고 지식개혁을 없애자 함이니 모든 인민의 보통 상식 정도를 높여서 지금의 학식으로 양반 노릇 하는 사람들과 비등하게 하자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는 함은 불가하며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자고로 종교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의 계급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많으며 이 속에서 인민 압제와 학대를 많이 하였나니 모든 구교 가톨릭 숭배하던 구교란 게 그 오래전에 그 종교죠.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그러나 지금 새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새 교회의 제도는 이런 폐단도 없고 겸하여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교 확장되는 중에서 발전된 것이라 교회 조직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더 이상 손해가 다대할 것이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공산주의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교회 파괴하다가 지금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함이라 이에 대하여서는 공산당 속에서도 이론이 많을 뿐더러 지금 공산당을 주장하는 러시아로만 보아도 정부와 인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을 자기들도 다 아는 바라 다 설명을 요구치 않거니와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이하여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이하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의 한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의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다 밀리너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지라 우리 한족에게 이 한민족입니다. 제일 급하고 제일 긴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 사업이라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다면 다 공산당 되기를 지체하지 않으려니와 만인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약하면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눈다고?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무상복지를 경계하셨다. 자본가를 없앤다고 경쟁이 사라져 물건과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인을 없앤다고 모든 사람이 하향평준을 옳은 일이 아니다. 지금 방송에서 먹방, 여행 가고 뭐 맨날 그런 거만 나오죠. 역사방송은 역사 왜곡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종교단체를 혁파한다고 자유와 평등을 가져온 교회 조직을 없애는 것은 인류 발전에 악을 가져온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거기서 나오고 법치주의에서 시장경제가 나오는 거죠. 짜장면에 독을 탔다고 생각하면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 10kg에 그 한 박스에 10kg인데 9kg 해놓고 10kg 사기치면은 상업이 발전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는 이게 똑같이 하나는 똑같이 가야 되는 거지. 하나는 그 사회민주주의,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하나는 자본주의요.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경제는 뭐 자본주의하고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하니까는 망하잖아요. 베트남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론 수렴이 중요한데 드루킹, 네이버 여론 조작, 문재인 정권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이 사탄의 조직이에요. 사탄의 조직. 목사를 잡아가고 하는 거는 뭡니까? 언론 탄압, 목사 탄압. 그게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을 하고 있는데 이 서방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인하고 목사 이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전파하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걸 탄압한다는 게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사악한 집단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7월 30일 목금토 해가 3일 12시간 12시간에 10만원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 손잡고 오시면은 2명이 와도 10만원이고 3명이 와도 10만원입니다. 예. 이충원 박사님도 강의를 해주시고 하니까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강의를 합니다. 이 2기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기는 13일부터 15일까지니까 이런 거를 와가지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들 진짜 외람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어 학원 보낸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똑바라집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서울대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조국 같은 그런 조국 가족들 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런 머저리 멍청한 애들을 갖다가 저기 서울대 보내면 뭐야 국영수 중심으로 영어 학원 가가지고 영어 단어 몇 개 더 배우면 뭐하냐고. 부모님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당신 자녀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저거 나라 역사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미국보다 몇십 년 앞서가지고 거의 한 80년 90년 앞서가지고 100년이지 거의 한 7년 앞서 한 100년 가까이 앞서가지고 공산주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나라 국부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병시 같은 새끼들이 서울대를 가면 뭐하냐고. 대한민국에 지금 서울대 교수들 중에요 10%는 대한민국의 적이고 90%는 쓸모없는 놈들이 서울대 교수들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여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결단 정읍발언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조직해야 된다. 북조선 임시위원회에 대응하는 과도정부를 세워서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을 몰아내고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게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우리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의 주역이라고 분단의 책임자라고 나쁜 새끼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에 이미 1948년 8월 23일 날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38선을 딱 막아버렸어. 남북한 이동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소련의 괴뢰정부를 이미 세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 안 되니까 정 안 되면은 남한만이라도 일단 과도정부를 세워가지고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을 몰아내고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정 안 되면 남한만이라도 근데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는데 학교를 나오면 뭐하고 서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자식들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저거 하나 역사를 모르는데 미국 가가지고 두유 김치 두유라이크 방탄소년단 좋아해? 그따구 영어 할 거예요? 애들을 망치는 게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 자신이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공존이란 없습니다. 천연도와 끔찍한 전염병과 어떻게 같이 산단 말입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여기고 퇴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은 공산주의자고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싸워가지고 1948년 8월 15일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 가시면 네이버에서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 치고 들어가시면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이런 책을 팝니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이런 책을 파니까 이 책을 꼭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구매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로 주문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윈윈미디어라고 치시면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책을 보고 좀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승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통찰력 공산주의 실체를 벌써 23년에 알았어요. 23년.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승만 건국의 대통령은 이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을 갖다가 이인영이가 뭘 했어요? 우리 국부 김구가 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인영이가 박진 의원이 이승만 정부는 괴뢰정권인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인영이가 이승만이 국부라는 주장 동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식하냐면 1947년 9월 17일 날 미소 공동회담이 있었어요. 완전히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47년 9월 17일 날 우리의 문제가 유엔 총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소련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국군을 동시에 철수하자. 왜? 나가면은 소련은 압록강만 넘어오면은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미국은 바다 건너가면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점령하겠다는 뜻이지. 남북한 단일 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1947년 11월 14일 날 한반도에 있는 모두 외국군 동시에
철수하자, 저기, 남북한 단일 선거하자, 이렇게 투표가 해가지고, 1947년 11월 14일 날 찬성 43표, 기권 9표, 반대 6으로 미국의 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야, 남북한 동시 단일 선거 안 된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이랬고, 김구는 선거하지 말자고 북한 의견에 동조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연합 결정 환영한다.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이렇게 했고 북한이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는데 김일성이가 김구 선생이 북한 간첩 성시백이 한테 속아가지고 따라가지고 성시백이 따라서 김일성을 만나러 가요. 그래가지고 북한 공산주의와 손잡을 수 있다. 선거 반대한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우리끼리 선거하면 분단을 조장하게 된다. 있다고 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이인영이가 김구 선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김일성과 4.3 4월 30일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쭉 이 내용을 쭉 보자면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 군대를 철수시키자. 그리고 조선 단독 선거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서명했다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한 게 김구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북한 갔다 와가지고 대한민국 북한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았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해줬다고. 예? 그래가지고 대만의 대사 유어만이가 김구 선생님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북한 가보니까 야 군대가 장난이 아니야. 한국 못 이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대로 보고가 됐어요. 그 민족의 반역자가 김구예요. 그러고 상해 임시정부 있을 때 뭐 했어요? 레닌의 자금 받아가 사회주의 운동한 게 그게 상해 임시정부 아닙니까? 북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단의 고착 주범이라는 오해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계획적 공산화를 한번 볼까요? 46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 47년 12월 비밀리에 화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48년 2월 8일날 조선인민군 창설했습니다. 48년 2월 10일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국가가 만들어지는 초안을 다 다진 거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0일날 자유총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일어난 공산주의 폭동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를 좀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손잡고 이쪽으로 오세요.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7월 30일 목, 금, 토 3일 12시간에 10만원입니다. 1시간에 만원도 안 됩니다. 1시간에 만원도 안 되는데 이거 투자를 못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망치면서 국영수 중심으로 성적 올려야지. 성적 올려가지고 서울대 가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 팔아먹고.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서 하니까 꼭 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7일, 8일 2기, 8월 13, 14, 15 부모님하고 같이 오십시오. 부모님하고 청년, 고등학생 다 같이 오시면 된다. 자, 그리고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이 책은 꼭 좀 사서 보시고요. 한국 근현대에서 바로 알기에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해야지 나라 안 뺏기지. 맨날 아이고 나라 망할 것 같다 그래 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 안 망합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를. 자녀분들 꼭 두들겨 패서라도 여기를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하는 게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북한 접수하고 만주 접수하려고 하면 미국 애들하고 만나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대가리 속에 등기 없는데 애새끼들이 대가리 속에 등기 없는데 깡통인데 저런 걸 알아야지 미국 애들한테 야 임마 우리 대통령이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공산주의는 이래서 위험한 거야. 그런 너희 나라 정치인들이 1950년대 우리 통일하려고 할 때 좌우 합작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떨어지는지 너희가 너희가 얼마나 미국의 지도자들 멍청한지 알겠니?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따라와야 돼.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알아야지 뭘 이야기를 할까 아닙니까? 알아야지. 내가 이런 하소연을 하고 해서 공부를 진짜 더럽게도 안 해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뭐 알아야지 그 반론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자, 좀 전에 본 그 책은요. 저기 그 네이버에서 윈윈미디어라고 있습니다. 010-6832-032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저기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나라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안 망하게 하려면 역사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저기 북한 이인영이가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국민들이 모르니까. 김구 선생이 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니까 민족의 반역자인데 반역했는데 대한민국 건국에 부정했는데 그러니까 지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는 건데 박정희 의원도 이승만 대통령이 내용을 모르니까는 뭐야 야 니 대한민국 건국 부정하나 막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 부정했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그 미통당의 박진 의원 같으면 그래도 영어도 하고 외국도 갔다 오고 똑똑한 사람이고 한데 저거 나라 역사를 모르니까 한 방에 조지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영희 같이 그 들떨어진 놈을. 그 미통당의 국회의원들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 주셔야 된다. 뭐 박진우 의원한테 좀 영어도 잘하고 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거 나라 역사를 모르는데 뭐 그거를 이인영이를 한 방에 조지지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찐따 같은 놈들. 자 여러분 저 하여튼 공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